텃밭 채소로 끓이는 채소 스프 재료 소개할게요. 먼저 돼지 감자. 돼지 감자는 뚱딴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예루살렘 아티초크라고 하죠. 일반 감자보다 좀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끓였을 때도 완전히 뭉개지는 식감이 아니라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습에 넣었을 때 아주 좋고요. 손질하는 방법은 솔로 흙을 제거한 다음에 패링 나이프, 작은 나이프로 약간 긁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근 같은 거 습에 넣기 좋죠. 요거는 제가 오대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평창에서 사온 미니 당근, 약간 작은 당근이고요. 그 다음에 텃밭에서 가지고 온 약간 마른 무예요. 무를 수확을 하고 놔뒀다가 이게 지금 좀 말랐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말랭이 가치처럼 습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단맛을 내고 식감도 더 오독오독하니 더 좋아요. 그래서 같이 넣을 거고요. 그리고 텃밭에서 캐온 B급 가지. 가지가 뭐 농사 잘 안 됐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또 작은 거 숲에 넣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른 가지. 그리고 오늘 핵심 재료는 이 토스카나 케일, 이태리어로 카볼로네로라고도 하고요. 약간 검은빛을 띠는데 이게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고 일반적인 케일보다 조금 더 두껍고 빳빳해요. 그래서 이게 국물 요리나 파스타류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게 이렇게 뭉개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 시래기 같은 그런 식감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소스가 잘 배요. 그래서 스프나 스튜에 넣기 좋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기른 아욱이 있어서 조금 따와서 같이 넣을 거예요. 아욱 있고요. 그 다음에 대파 한 단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향을 내줄 허브 펜넬 준비했고요. 바질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토마토, 제가 직접 기른 토마토인데 보시면 쪼글쪼글해져 있는데요. 이거 수확하고 그냥 실온에 뒀어요. 근데 이게 거의 좀 약간 말랐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습에 들어갔을 때 단맛도 되고 또 식감도 좋기 때문에 그거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곡류를 좀 넣어줄 건데요. 저는 오늘 백대콩을 넣을 거예요. 뭐 백대콩 대신 렌틸, 병아리콩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맛을 내줄 세 가지 재료, 시판 재료 사용할 거고요. 오늘은 토마토 소스, 바질 페스토,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우더. 파프리카 파우더 피칸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칸테는 스파이시한 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료 준비해 볼게요. 자, 재료 손질 끝났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아직 어색하네요. 돼지 감자는 이렇게 좀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얇게 썰어도 되고 그냥 뭐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큐브 형태로 당근, 무 잘라줬고요. 가지도 잘랐고요.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국 끓이듯이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엽채류는 아욱, 그냥 이런 것들은 칼로 썰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가위로 3등분 정도 했어요.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볼게요. 냄비 준비하고요. 좀 넓은 냄비 준비해서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먼저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한번 볶아줄 거예요. 간단한 순서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이따가 한 번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돼지 감자, 당근, 볶아줍니다. 볶아주는데요. 볶을 때 소금 약간 넣어줍니다. 계량도 소금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한 꼬집. 스프를 끓일 때 소금간을 나중에 해도 되지만 저는 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 먼저 밑간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채소 자체에도 간이 좀 배어서요.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뽑아주기 위해서 볶아줍니다. 여기에 나는 조금 더 진한 맛을 원한다 하면 엑스트라 버진 대신 버터를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버터 없이 올리브오일로만 볶겠습니다. 나중에 넣어도 돼요. 이렇게 볶아줍니다. 넣어주시고요. 사실 뭐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보면 김치를 먼저 볶기도 하고 그냥 넣기도 하잖아요. 뭐 저는 이렇게 재료들을 한번 볶아서 넣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이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간만 잘 맞추고 맛을 내면 스톡이나 그 채소의 맛을 잘 뽑아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이런 거 끓일 때 볶아주는 이유가 있죠. 채소 스튜 할 때도 한번 볶아주고요. 간단한 채소들이 한번 볶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들도 넣어줄게요. 대파는 좀 마지막에 넣는 게 좋긴 한데 같이 넣을게요 그냥. 가지, 대파. 요리할 때 이렇게 제과 제빵 할 때 많이 쓰는 이 헤라 스크래퍼 가지고 있으면 재료를 옮기거나 쓸어 담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가지하고 대파 넣고, 여기도 소금 한번 닦아주시고요. 충분히 볶아줍니다. 자,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주 맛있게 볶아지고 있어요. 네. 자, 채소가 한 반 정도 볶아지면 준비된 채소 스톡, 채소 넣어주고요. 채소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고 끓이다가 뭐 다시마도 좀 넣고 버섯, 검버섯 이런 거 넣고 표고버섯 같은 거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그걸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불려둔 백대콩 넣어주고요. 백대콩이 채소보다 더 안 익을 수도 있어서 따로 삶아서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바로 넣기에는 렌틸 같은 거 넣어주기에 좋아요. 그리고 말린 토마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토마토 소스, 이제 불을 좀 올려주고요. 토마토 소스 이건 양은 뭐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한 반병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질 페스토,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끓여줍니다. 파프리카 파우더는 좀 나중에 넣을게요. 콩이 백대콩이랑 채소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얘는 크림 베이스 수프나 스튜 이런 것보다 많이 안 저어줘도 묽지 않아서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고, 습과 스튜의 차이는 습은 조금 더
묽은 농도고요. 스튜라고 하면 건더기가 조금 더 많은. 네. 오늘은 채소 스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건더기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좋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치즈나 이런 고기류 유제품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건 스프나 스튜로도 드실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깔끔하고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난 좀 단맛을 좋아해 하면 양배추 좀 썰어서 넣으시면 더 달콤하고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끓일게요. 아직 팔팔 잘 끓고 있는데요. 불은 너무 많이 끓지 않게 적당히 줄여서, 네, 뭉근하게 채소가 완전히 우러나도, 그리고 콩이 완전히 익을 수 있게끔 끓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커리 좋아하시는 분은 커리 파우더나 고형 카레 같이 넣거나 아니면 터메릭 파우더 같이 넣으시면 또 약간 이국적인 맛이 더 첨가되고, 커리 파우더를 넣게 되면 조금 더 농도도 더 걸쭉해지면서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커리 가루가 없어서 넣지 않을 거예요. 네.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는 채소 스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익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까 준비해둔 이 엽채류하고 허브들은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얘는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 오히려 색깔이 좀 까매지면서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쟤는 마지막에 넣고 불에서 내릴 정도로, 그래서 다시 끓여서 먹거나 할 때 조금 더 식감이 좀 살아있게. 물론 이제 완전히 푹 끓여서 뭉근하게 이렇게 흐물흐물한 상태에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경우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엽채류들은 조금 더 색감을 좀 살려서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또 향도 더 좋아요. 네. 자, 콩과 채소가 다 익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채소가 옮겨지면서 다 익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욱은 먼저 넣었고요. 방금 전에 한 3분 전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일 넣겠습니다. 케일, 토스카나 케일 넣어줍니다. 어우,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뭔가 외국에서 먹는 듯한 그런 이태리 시골 할머니가 끓여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네, 토스카나 케일이 들어간 채소 스튜 끓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김이 너무 많이 나서 잘 안 보이네요. 채소의 양은 저희가 좋아하는, 뭐 우리 국을 끓일 때도 건더기와 국물의 양을 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는 한 건더기 비율이 좀 더 많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국물이 너무 많은 것보다. 근데 나는 좀 국물 있는 걸 좋아한다 하면 조금 더 채소를 더 넣어줘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비주얼. 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백대콩이 다 익긴 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보통 렌틸로 많이 끓였거든요. 렌틸은 빨리 익어요. 근데 불린 백대콩도 익긴 익는데 채소가 너무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대콩을 넣게 되면 따로 삶아서 넣던가, 아니면 그걸 먼저 넣어서 삶다가 채소를 넣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뭐 렌틸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고, 콩을 따로 삶아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콩도 조금 더 은근히 완전히 익는 그 우리 메주콩 삶았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 좋은데, 지금 채소는 많이 익었고 콩은 익긴 익었지만 약간 좀
식감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자, 마지막 파프리카 파우더 네, 뿌려주고요. 남겨뒀던 바질과 펜넬 마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이면 아주 건강한 느낌의 채소 스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담아서 시식까지 해볼게요. 완성된 텃밭 채소 스튜고요. 네, 건더기 보이시죠? 네, 케일. 이 케일 이 정도로 익는 걸 전 좋아요. 네, 이렇게. 말린 토마토, 살짝 말린 토마토도 지금 형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백대콩이고요. 네, 여기 돼지 감자인가? 돼지 감자하고 무하고 지금 좀 헷갈리네요. 가지 보이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지금 방금 끓인 거라서 엄청 뜨거워요. 네. 허브하고 케일하고 이렇게 해서 떠서 자, 시식해 볼게요. 케일하고 돼지 감자, 가지 이렇게 백대콩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건더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국이나 스튜가 개인적으로 좋아요. 네, 먹어볼게요. 뜨거워요. 가지가 엑스트라 버진으로 볶았잖아요. 그래서 가지 안에 엑스트라 버진의 맛과 풍미가 스며들어 있는데 입안에서 씹었을 때 그 오일 맛이 쫙 퍼지는데 그게 너무 좋고요. 우리가 맛있는 올리브 먹게 되면 씹었을 때 그 기름 맛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지가 스펀지처럼 기름을 먹고 있거든요. 그 맛이 입안에서 쫙 퍼져요. 그리고 백대콩도 고소하게 잘 익었고요. 마지막에 펜넬하고 바질이 들어가서 뭔가 입안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 펜넬 향 있죠? 그 뭔가 민트 같은 청량감을 주는 그리고 바질 향, 토마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질의 향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느끼하지 않고 또 다음 뭔가 한 입을 먹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어떤 채소도 다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시즌에 콜리플라워도 좋은데요. 콜리플라워 같은 것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박, 늙은 호박 있잖아요. 호박도 넣어도 괜찮고요. 네. 콩 종류는 뭘 넣어도 좋지만 렌틸은 가루 넣어도 되지만 백대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먼저 삶아서 넣거나 아니면 먼저 익힌 다음에 채소를 볶은 상태에서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채소는 완전히 익었지만 콩은 물론 콩은 다 익긴 했어요. 익긴 했는데 조금 더 푹 익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지금 시즌에 가장 맛있는 채소 요리,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채소 스튜였습니다.